안녕하세요. 40살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는 이제 13년 차이고요. 신랑은 동갑내기이고 지방의 같은 중학교 동창인데 각자 고등학교랑 대학을 다른 도시에서 다니다가 성인 되어 다시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들도 서로 스치듯 보며 얼굴을 알고 계시던 분들이셨고 다만 서로 사는 도시가 여전히 다른 바람에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각자 잘 살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 사업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시댁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자리를 잡았고, 시댁과 저희 집은 거리를 굳이 따져보자면 걸어서 20분 정도, 차로는 10분이 채 걸리지도 않습니다. 요즘같이 날 좋을 때에는 나들이 겸 살랑살랑 걷기 딱 좋은 거리이죠. 저희 남편네는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이고 남편이 바로 장남이에요. 며느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바로 그 장남 말입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장남이라는 남편의 위치가 나름 좀 부담이 되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어서 저희 어머니는 거의 숙모들이나 고모들한테 예쁨을 받기만 했던 며느리였거든요. 대신 큰 숙모는 늘 장남이던 큰삼촌을 따라서 할머니 옆에서 많은 일을 했었던 걸 봐왔었습니다. 그걸 봐오며 자랐다 보니 장남네는 집안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안고서 살아야 하는 집이라는 생각 같은 게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장남한테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마음속에 괜한 짐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였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신 것 같고 또 저희 부모님과 나이도 비슷하셔서 제게는 우리 부모님을 챙기는 것과도 같게 느껴지곤 했기에 큰 문제나 마찰을 일으키진 않고서 잘 지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막내 며느리였어도 최선을 다해서 큰 숙모를 도와드리고 또 며느리 노릇을 잘하고 사셨던 것처럼 저도 첫째, 둘째인지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 도리만 잘하고 살고자 했어요. 어쨌든 며느리로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인연이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도 한 가족이 된 사이니까 가족들이 원만하게 잘 살기를 바랬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남편 따라 시댁 옆으로 결혼을 해서 와보니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남집이라면서 시부모님이 양껏 자신들의 머리를 기대서는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곳도 아닌 시댁 코앞에 살게 되니 시부모님이 끊임없이 저희를 찾아대셨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하는 남편이 아니라 집에 있던 저를 말입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쭉 지금까지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기도 했고 혼자서 돈을 충분히 잘 벌어오고 있었는지라 제가 굳이 적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일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애 둘을 낳고 나서는 애들 키우느라고 주부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서는 내조만 열심히 했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은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식이기도 한 저희 남편네에 자주 와서는 애들이 보고 싶다면서 저희 집에 하루 종일 붙어 계시는 날도 많았고요. 그냥 애들 데리고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혹은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으니 오라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집에 불러내시는 바람에 제가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자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럽고 저도 불편한 게 많았는데 너무 자주 불러주시고 또 허물없이 저와 제 아이를 대해주시니 어느샌가부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인데도 자꾸만 찾아주시고 챙겨주시라는 게 고마웠죠. 그러니 저도 힘든 건 매 한 가지였으나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최대한 싫은 티를 안 내고 찾아뵈었고요. 애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면 시부모님의 시선은 온통 애들한테로 쏠려 있었는지라 밥을 지어내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의 부가적인 노동은 제 역할이었답니다. 시부모님은 부엌으로 아예 들어오려 하질 않아서 제가 거의 암묵적인 명령하에 그런 일들을 해내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댁에 들어가면 제가 손발 벗고 나서서 어머님이 필요하시겠다 싶은 집안일을 했고요. 그 밖에도 두 분이 병원을 가시거나 가까운 약국을 가실 때에도 저한테 같이 가자 연락을 하시면 꼭 따라갔고 그렇게 가면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몇천 원짜리 약값도 다 제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제 돈이 아니라 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시댁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숙명처럼 해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산 지가 지금 벌써 13년째인데 시댁에 가는 건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가정주부인 걸 뻔히 아니까 시부모님도 무슨 일손이 필요하면 다른 자식들은 다 내버려 둔 채 저만 꼭 찾으셨고요. 생일날에도 자식들을 불러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해도 됐을 텐데 이상하게 저희 가족들만 불러 모아다가 외식을 하거나 저희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외식도 당연히 장남인 저희 남편 돈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결제가 되어 왔고요. 이쯤 되면 그냥 시부모한테 호구 잡혀 사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남편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동네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 말고도 시댁 주변에 있는 뒷산 일부의 땅을 소지하고 계시다고도 했고요. 아직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방 동네는 아니라서 그 땅값이 얼마나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가지고 있으면 분명 돈이 되고 팔릴 땅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돈 한 푼을 어째 저희 집을 위해 써주질 않으시더라고요. 매번 생신상도 저희가 두 분을 위해 1년에 2번씩 챙겨드려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외식도 시켜드리면서 바깥바람을 쐬드리게 했는데도 어째 단 한 번을 저희를 위해 써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며느리를 매일같이 찾고 애들 보고 싶다고 집에 오라고만 하니 저는 늘 불려갔고 가서는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이 시댁 살림살이를 하곤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말만 안 할 뿐 제가 가만히 앉아있기라도 하면 옆에서 눈치를 엄청나게 주는 분이셨어요. 왜 앉아있냐는 말을 눈으로 쏘아대기도 하고 또 너가 요즘 살이 쪘다 싶은 게 많이 앉아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곧 일어나란 식으로 말도 해서 제가 늘 엉덩이 아래에 가시가 박혀있는 듯이 시댁에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보다 사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명절마다 제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가까이 사는 시부모님을 더 열심히 잘 챙겨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도련님이나 아가씨한테는 저희 부부가 명절에 더 많은 일과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왜 장남이 제사를 혼자 떠맡다시피 하면서 책임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세대를 통해 보고 자란 게 많아서 그런지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늘 명절이 다가오면 이틀 먼저 시댁으로 매일같이 출근해서는 어머님 옆에서 제사 음식도 사고 또 제사 요리도 했습니다. 명절 당일이 되면 이미 시댁 제사상에는 저희 남편이 지불한 돈으로 제가 요리를 한 음식들이 한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러면 도련님과 동서는 늦지막히 시댁에 도착을 하곤 했죠. 저희가 모두 다 애를 낳지 않았을 때부터 그러더니만 각자 애를 둘씩이나 낳고 나서도 변함없이 게으름을 피우더라고요. 마치 제사는 큰형님네한테 모조리 일임을 했다는 듯 말입니다. 참고로 도련님네는 서울에 살고 계셨고요.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시부모님이 돈을 2억이 넘게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스스로 돈 벌어 저렴한 지방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는데 도련님네는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참 아낌없이 받은 케이스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당일날 아침이나 전날 밤 늦지막히 도착을 하는 꼴이 참 섭섭하고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보고서 고맙다 혹은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마디를 해주지도 않았고 제가 만든 음식으로 밥만 맛있게 먹고 나서는 자기 친정을 가야 한다면서 또 저희 가족들보다 먼저 집을 나서곤 했네요. 명절 전부터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던 저는 여전히 그 제사상부터 밥상까지 치우고 정리한다고 시댁에 남아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것은 형님네를 도와주려 하지를 않는 도련님네보다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늦지막히 와서 숟가락만 얹고 치우지도 않고서는 자기 친정 가고 싶다고 내빼는 동서네를 그래 가야지 얼른 오느라 수고했다
다음 명절에 보자. 라고 하면서 아주 귀한 손님을 내보내는 듯이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가장 우습고 만만하고 또 노동을 당연시 해야 하는 아주 바보 같은 집구석이었던 것이죠. 그걸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느끼면서 매사 기분 나빠했었고, 다만 남편은 남 앞에서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라 제대로 시부모님이나 자기 형제들한테 화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 나서주질 않는데 내가 뭘 또 할 수 있을까 싶었던지라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8월에 아주 배신감에 휩싸일 만한 충격적인 말을 전해들었어요. 그날 저희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간 사이 코로나 때문에 혹여나 싶어서 큰애를 병원에 함께 데려가지를 않고서 시댁에 맡겼었는데 큰애를 데리고 집에 오는 길에 큰애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건물 팔았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할머니 건물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면서 아이에게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는 출처를 물으니 애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대답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삼촌한테 줬다고 말했는데 할머니 거니까 삼촌 준다고 한 거 아니야? 할머니 건물 있어?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집에 가다 말고 제 앞에 하늘이 얼마나 노래졌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자기 건물을 개고생하며 살아온 저희 집도 아닌 서울에 이미 2억 받고 집도 샀던 도련님께 준다니. 이 말을 듣고 뚜껑 안 열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얘는 또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 마냥 저한테 자꾸 무슨 건물이냐고 묻는데 그 바람에 제 머릿속은 완전 멘붕이었죠. 바로 애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서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짜고짜 큰애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당신 뭐 아는 거 있냐면서 제가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역정을 쏟아내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들었구나. 나도 얼마 전에 들었어. 우리 엄마가 수진이한테도 땅을 줘버리셨나 봐. 우리한테 오는 거 하나 없이 그걸 다 동생들한테 줬다고. 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나도 요새 그것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나도 힘들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미친. 결혼하고서 지금껏 13년이 되도록 도시가 아니라 시댁 옆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가진 심부름에 다 응하면서 시댁에 찾아뵙고 애들도 보여드리고 은석바지도 하면서 도리 있는 며느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저한테 이렇게 시부모님이 뒤통수를 세게 날려버리실 줄이야. 정말 상상 이상으로 센 한방이더라고요. 제사며 평소 생일상에 외식 비며 모조리 다 사업하는 장남 타령을 하면서 장남한테만 기대고 장남만 찾으며 도움을 받으시더니 가지고 있던 건물의 알짜배기 땅까지는 모조리 다 나몰라라 하고서 살고 있는 먼 도련님과 아가씨한테만 가져다 주시다니 이걸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인터넷에 형제들 간의 재산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막 검색을 하니 여기저기 저희 집 같은 집구석이 한둘도 아니고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자식을 엄한 기준을 두고서 차별하고 키우는 부모가 실제로 있나 보구나 싶어서 저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내가 지금껏 절대로 시부모님의 돈을 보고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서 동서도 없이 시집살이를 하며 가진 고생을 다 했을 때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 유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가조차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시부모님이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시켜먹고 부려먹기 위해서 옆에 두고 있던 남으로 생각을 해오셨던 거란 확신이 들면서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불똥은 1차로 남편을 향했어요. 장남이나 된 사람이 그간 시부모님께 달라는 소리 한 번을 못하고 그걸 그냥 홀라당 동생한테 줘버리냐? 넌 지금 아무렇지도 않냐? 라면서 막 화를 내니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다 증여를 하고서 나한테 통보를 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내 돈 내놓으라고 화라도 내나? 나도 지금 분해 죽겠다고. 장남이라고 가진 노력에 고생은 다 했는데 돈 한 푼 쥐어주는 꼴을 못 보겠네. 에라이. 라면서 자기도 지금 억울하고 섭섭하게 많아서 힘들다며 더는 대화를 하려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는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니 저 사람도 지금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을까 싶어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불쌍해 죽겠는 것과 더불어 저런 순진한 놈을 남편이라고 끼고선 나도 참 많이 순진하게 살았구나 싶어서 화가 슬슬 났고요. 도련님네랑 아가씨네는 그간 시부모님 돌봐야 하는 일이 있으면 장남이라고 우리 부부한테 죄다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시더니만 나중에 재산을 받을 때에만 숟가락을 뻔뻔하게 올리셨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정말 욕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남이라면서 제사 때나 평소 때는 장남 노릇을 그렇게 요구하고 챙기게 만드시더니 정작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장남이란 이유를 쏙 빼놓고선 아예 배제를 해놓으신 시부모님도 그 속내를 제대로 들여야겠다 싶어서 그 길로 시댁을 찾았어요. 남편한테도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오라는 말을 남긴 채 씩씩대면서 시댁을 갔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도련님네한테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작정으로 핸드폰 녹음기까지 길거리 한가운데서부터 켜고선 갔어요.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아까 가놓고 왜 또 왔어? 라면서 뻔뻔스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 평소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얘기 다 듣고 왔어요. 도련님네랑 아가씨네한테 재산 다 증여하셨다면서요? 그 얘기를 제 딸 앞에서 망설이지도 않고 흘리셨고요. 라면서 바로 쏘아댔더니만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아유, 네 딸은 어린애가 벌써 그렇게 입이 싸가지고 어른들 말을 옮기고 다닌다니. 가정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다, 너.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화가 폭발을 해서는 내 딸 가정교육 운운하지 말고 재산이 어떻게 그쪽으로만 증여가 된 건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간 맏며느리 노릇에 장난 노릇까지 어머니와 아버님 옆에서 책임지고 해왔던 건 저희 부부인데 왜 그 돈이 다 오만 도련님과 아가씨한테로 쏠려서 들어갔냐고요. 네? 라면서 살아생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애 낳던 때의 힘을 다 보태서는 제 억울함을 표현하려 했답니다. 이렇게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뭐가 어째? 야, 네 시아버지 재산인데 그걸 네가 뭔데 참견이야. 서울 사는 우리 아들 고생할 게 뻔하니까 더 챙겨준 거고 남편 옆에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내가 내 딸 챙겨준 건데 뭐? 뭐? 뭐가 어때서? 신경 끄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가. 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냥 집에 가라 하며 말이죠. 그러니 저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눈물은 보이지 않았고요. 분한 마음이 평생토록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이성적이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내가 시부모님을 더 이상 만나뵐 용기가 나지를 않는다면서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그쯤 남편이 시댁에 도착을 해서는 저를 잡고서 그냥 모른 척하자. 가자 집에. 라면서 절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저는 남편도 제 옆에 딱 세워놓고는 시부모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남 할 때 저희가 효도 제대로 하고 사시니 좋으셨죠? 편하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부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어머님 아버님 모시느라 힘든 적 많았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며느리고 장남이니까 활돌이 다 하고 살자면서 노력했던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마음대로 당신들 재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요.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며느리니까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니 상관 안 할게요. 그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 집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니까 이 집안 일에 단 하나도 간섭하고 챙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재산 챙기는 건 당신들 마음이면서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인 저한테서 효도를 바라는 건 그렇게 당연시 하다는 듯 받아오셨나요? 참 이상한 분들이시네요. 저 이 집 종 아닙니다. 이 집안 호구도 아니고요. 어디 한번 가족들끼리 알아서 챙기고 떠받들며 잘들 해보세요. 여보 가자. 라고 말이죠. 남편 데리고서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열불이 나서 집 가다 말고 딸들 불러내서 집 앞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을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속 터지는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길래 그럼 더 호구 잡혀 살래? 너한테 한 푼도 안 온 거 보고서도 넌 장남 노릇이 더 하고 싶니 등신아? 라며 술김에 확 꿀밤을 먹였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후 남편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면서 바로 새 사무실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와 동시에 저도 남편이랑 같이 정해둔 지역으로의 이동을 하려고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서울이 아닌지라 집값이 그리 미치지도 않아서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환경의 도시로의 이동은 수월하겠더라고요. 당연히 추석이 다가오는 와중에도 절대로 시댁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애들을 핑계로 그리고 밥을 핑계로 저를 부르셨을 텐데 딱 며칠 정도 잠잠하다가 그 후부터 아주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저보고 집에 좀 오라면서 말이죠. 당연히 저는 전화를 일절 무시했고 간간히 날아오는 시어머니 문자만 확인을 하고 씹었는데요. 처음엔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안다 어쩐다 하면서 아주 갖은 소리를 다 하시더니만 추석이 다가오니 완전 꼬리를 내리고는 너 언제 오려니? 너가 와야 내가 같이 요리라도 시작할 텐데 널 기다리고 있으마? 라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가 혹시 나름 대비해서 동서한테 미리 요리 좀 하게 일찍 시댁에 내려오라고 연락을 했었는지 동서가 갑자기 안 하던 전화를 해왔어요. 형님, 이번 추석에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이 저보고 더 일찍 좀 내려오라 하시는데 제가 그럴 사정이 못 돼서 형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좀 해주세요. 라면서 저한테 시댁에 빨리 가서는 자기가 할 일을 좀 대신해달란 말을 아주 말도 안 더듬고 잘만 하대요. 그러니 저도 너무 괘씸해서 바로 닥치라고 날려버렸죠. 재산을 그렇게 팔아먹고서도 제사 한번 지내러 갈 생각을 안 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너 내가 나중에 우리 남편이랑 유류분 반환 소송 할 거니까 그 부동산 허투루 쓸 생각 하지 말고 잘 모셔둬라. 2중 3중으로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야 뭐 남편이 사업해서 평소에도 돈이란 건 늘 여유가 있으니 당장에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하고 시어머니 하는 꼴이 너무 괘씸해서 소송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명절이고 다가오는 시어머니 생신이고 앞으로도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네 선에서 끝내. 재산 꿀꺽 하고서 이제와 맏며느리를 또 찾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후 저는 추석에도 시댁에 가지를 않았고요. 어찌 시어머니가 혼자서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절 당일까지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시댁에 안 오냐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이제 와서 장남이란 맏며느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으로 차별했을 때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애들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배신감을 느꼈는데 설마 제사를 고분고분 지내줄 줄 알았어요? 나 원참. 앞으로도 내 번호로도 연락하지 마세요. 저 마누라 따라서 이제 처가댁 갑니다. 라며 자기 할 말을 하고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는데 자기도 목소리가 커져서 놀랬는지 아직 심장이 벌렁거린다면서 괜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잘했다며 손을 치켜서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장남이고 맏며느리 역할은 싹 다 무시한 채 우리를 반겨주고 진정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아껴주려는 사람들 곁에 있자면서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번 추석에 저희는 남편이랑 저희 애들은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긴 휴식을 취했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명절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어본 건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는데요. 이거 진짜 해보니 좋대요. 그간 동서가 얼마나 호강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보고 나니 더 괘씸하고 쌤통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도 뭐 추석이 끝나고 난 지금까지도 화를 풀라면서 연락해오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과 아가씨를 보니 제가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싶네요. 그간 얼마나 맏며느리랑 장남이 시부모님 옆에서 든든히 지켜드리고 있었는지를 이제 평생토록 느껴보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약국 갈 때에도 며느리 없으면 혼자서 못 가시는 양반인데 동서랑 아가씨가 조만간 제대로 시어머니 전화에 시달리며 살 것 같네요. 그때도요. 또 저를 생각하며 연락이 오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시를 해줘야죠. 맏며느리한테 돈 한 푼 줄 생각도 없으면서 맏며느리 역할을 강요한 시부모님은
어디 한번 제대로 고생 좀 해보며 사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